칼융, 내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만약 계속 내가 망치는 그 부분이 내 적이 아니라 내가 아직 못 만난 내 일부가 문을 두드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내가 싫어하는 질투, 없는 척하는 분노, 인정받고 싶은 갈망, 남이 실패할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은근한 안도감. 이걸 몇 년이고 눌러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새어나올 뿐이에요. 내 반응에서, 관계에서, 반복되는 자기 파괴 패턴에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칼 융의 그림자를 쉽고 실제로 쓸 수 있게 풀어볼 거예요. 무섭고 난해한 심리학이 아니라 현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차분하고 정직한 지도로요.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 1. 그림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 2. 왜 긍정적으로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지 3. 그림자 투사가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4. 그리고 수치심 없이 나를 망치지 않으면서 그림자를 만나는 실전 방법들. 오늘의 핵심 아이디어. 핵심은 이거예요.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숨겨야 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내가 보기 싫어서 외면하는 내 모습이에요. 융의 목표는 당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온전해지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온전함이야말로 진짜 평온을 주거든요. 1. 내 감정에 내가 놀라지 않게 되고 2. 좋은 이미지에 매달려 숭배하듯 지키지 않게 되고 3. 부정하던 부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4. 상처에서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만난다는 건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정직해지는 것, 그리고 그래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제1장 도입. 첫째, 왜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이 탄생했나? 융은 유럽이 자기들의 문명을 자랑하던 시대에 살았고 그 문명이 결국 스스로를 찢어발기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는 18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근대 과학의 부상, 전통 종교 확신의 붕괴,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의 심리적 충격을 겪었죠. 그 시대 분위기를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기계, 도시, 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 억압, 민족주의, 집단 폭력, 그리고 영적인 갈증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융은 그걸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의 문제다. 사람이 자기 안의 어두움을 부정하면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적, 외부인, 희생양에게 투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당화된 폭력이 되는 거죠. 융에게 그림자는 시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둘째, 칼 융은 어떤 사람이었나? 융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고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초기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아주 가깝게 일했고 한동안 사실상 프로이트의 후계자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융은 결국 프로이트와 결별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융이 인간의 정신을 성과 어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융은 의미, 상징, 꿈, 신화, 영성, 그리고 무의식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빚어내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융은 무의식을 단지 관찰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강렬하게요. 그는 꿈, 환상, 상징적 경험을 기록했고 그것이 나중에 레드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무의식을 직접 만난 개인적 기록이죠. 그래서 융이 그림자를 만나라고 말할 때 그건 귀여운 자기개발 마케팅이 아닙니다. 당신이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은 부분과의 대면, 그리고 그 정직함에서 오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제2장 핵심 탐구. 첫째, 그림자란 무엇인가? 흐릿하게 말하지 말고 딱 정의해 볼게요. 그림자는 의식적인 자아가 거부하는 내 일부입니다. 어릴 때 이건 안 돼, 이러면 사랑받지 못해 라고 배운 특성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분노, 의존 매달림, 질투, 이기심, 취약함, 탐욕, 오만, 성, 경쟁심, 게으름, 잔인함,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자신감도요. 맞아요. 어릴 때 튀면 혼난다, 나서면 찍힌다 같은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자신감도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나쁜 성격만 모아둔 창고가 아니에요. 종종 그 안에는 금지당한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착해야 칭찬받았다면 그림자는 분노일 수 있고요. 강해야 사랑받았다면 그림자는 부드러움일 수 있어요. 영적이어야 인정받았다면 그림자는 욕망, 야망, 내 엉망일 수도 있죠. 둘째,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왜 내 일부를 숨기게 됐나? 그림자는 아주 이른 시기에 형성됩니다. 아이의 세계는 단순해요. 내가 느끼니까 이건 진짜야. 그런데 아이는 곧 규칙을 배웁니다. 울지 마, 말대꾸하지 마, 이상하게 굴지 마, 착한 애가 돼, 똑똑한 애가 돼, 강한 애가 돼.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안전한 나를 만들기 시작하죠. 융은 이런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내미는 얼굴이요. 페르소나는 가짜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누구나 어느 정도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페르소나에 과하게 동일시하면 이게 나야, 사랑받으려면 난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해 라고 믿어버리면 그 틀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그림자로 밀려납니다. 그게 소속감을 얻기 위한 심리적 비용이에요. 셋째, 오해 넘버 원. 그림자 작업은 늘 부정적으로 사는 거다. 아니요. 그림자 작업은 우울에 빠져 헤엄치는 게 아니고 트라우마에 24시간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 전체를 치료 세션처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림자 작업은 딱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멈추는 것. 분명히 있는데도 없는 척하지 않는 것. 목표는 어둠이 아닙니다. 목표는 통합이에요. 내 삶이 내가 부정하는 것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것. 넷째, 오해 넘버 2. 그림자는 오직 악이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림자에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창의성, 리더십, 욕망, 생동감과 같은 에로픽한 에너지, 야망, 자신감, 아니오라고 말하는 힘, 주목받고 싶은 욕구.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서 착한 게 아니라 겁이 나서 착한 경우가 있어요. 분노는 그림자에 있고 경계선은 그림자에 있고 힘은 그림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이 쌓이고 수동 공격적으로 변하고 지치죠. 그러면서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건 선함이 아니라 후광을 쓴 두려움이다. 다섯째, 오해 넘버 3. 그림자를 만나면 내가 더 나빠질 거다. 이 두려움 정말 흔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화가 났다고 인정하면 폭력적이 될 거야. 내가 질투한다고 인정하면 독해질 거야. 내가 이기적이라고 인정하면 괴물이 될 거야. 하지만 부정한다고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정은 나를 무의식적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특성은 사라지지 않고 새어나옵니다. 그림자를 만난다는 건 그걸 따라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자각은 허락이 아닙니다. 자각은 자유입니다. 여섯째, 그림자는 어떻게 나타나나? 그림자에 끌려가고 있다는 신호.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림자는 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1. 과잉 반응. 지금 상황보다 반응이 훨씬 큼. 2. 강박. 하고 싶지 않은데도 못 멈춤. 3. 즉각적인 도덕적 확신. 나는 순수하게 옳고 상대는 순수하게 틀림. 4. 만성 짜증.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 5. 숨겨진 질투. 싫어하면서도 계속 보고 싶고 신경이 쓰임. 6. 패턴적 자기 파괴. 좋아질 타이밍에 스스로 불태워버림. 7. 이중생활 에너지. 세상용 나, 머릿속에 또 다른 나. 지금 불편하다 느껴지나요? 좋아요. 그게 바로 문입니다. 일곱째, 가장 위험한 습관, 투사.
투사는 내가 부정한 특성을 남에게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 감정이 확 충전되듯 과열됩니다. 그 사람은 스크린이 되고 내 그림자는 그 스크린 뒤에 숨어버리죠. 예를 들면 내 분노를 부정하니까 남을 공격적이라 비난함. 내 욕망을 부정하니까 남을 더럽다고 판단함. 내 야망을 부정하니까 성공한 사람을 가짜라고 함. 내 의존성을 부정하니까 남을 집착한다고 낙인 찍음. 내 이기심을 부정하니까 남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몰아붙임. 가끔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버린 조각을 들고 있을 때가 있고요. 가끔은 내가 숭배하는 사람이 내가 아직 내 안에서 인정하지 못한 가능성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투사는 나를 감정적으로 묶어둡니다. 그 사람과 싸우느라 바쁜데 진짜 싸움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8째, 감정의 반전. 그림자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롤러코스터가 한번 꺾입니다. 그림자는 종종 보호로부터 만들어져요. 1. 갈등을 피하려고 순한 사람이어야 했다면 그림자는 분노를 담고 있을 수 있고 2. 안전하려고 완벽해야 했다면 그림자는 내 엉망인 부분을 담고 있을 수 있고 3. 살아남으려고 늘 웃긴 사람이어야 했다면 그림자는 슬픔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만날 때 증오로 들어가지 마세요. 호기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넌 나를 뭘로부터 지키려 했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지? 소속되기 위해 내가 묻어야 했던 건 뭐였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수년의 수치심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9째, 이야기. 칼융, 자신의 내려감. 융은 프로이트와 결별한 뒤 오랜 내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강렬한 꿈과 환상이 이어지는 시기였죠. 그는 그걸 지워야 할 광기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해야 할 메시지로 봤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글쓰기, 그림, 그리고 내면의 인물들과 대화하기 같은 실천을 발전시켰고 이게 나중에 능동적 상상과 연결됩니다. 무의식의 재료를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융의 결론에 다 동의하든 아니든 이 이야기가 주는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내면은 무시한다고 조용해지지 않아요. 조용해지는 건 내가 조심스럽게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10째, 실천 넘버 1. 트리거 번역하기. 2분. 트리거가 올라올 때 상대가 뭘 했길래만 묻지 말고 이걸 물어보세요. 이게 내 안에 무엇을 건드렸지? 3단계로 해보세요. 1. 감정을 이름 붙이기. 분노, 수치심, 질투, 공포, 혐오. 2. 이야기를 붙이기. 난 존중받지 못해. 난 안전하지 않아. 난 선택받지 못해. 3. 그림자의 요구 찾기. 난 힘이 필요해. 난 관심이 필요해. 난 경계가 필요해. 난 중요해지고 싶어. 반응 밑바닥에 있는 정직한 욕구를 찾는 겁니다. 11째, 실천 넘버 2. 내가 싫어하는 게 내가 부정하는 걸 수도 있다. 이상할 정도로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한 명을 고르세요. 그리고 문장 3개를 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무엇 한 게 정말 싫다. 저 사람이 대놓고 드러내는 특성은 무엇이다. 내 그림자 버전의 이 특성은 무엇일지도 모른다. 예시, 나는 저 사람의 자신감이 진짜 싫다. 특성, 자신감. 내 자신감은 금지돼 있었고 그래서 저 사람의 자신감이 모욕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반응이 나에게 정보를 준다는 뜻이에요. 12째, 실천 넘버 3. 그림자 저널링. 2칸 진실 쓰기. 종이를 2칸으로 나누세요. A칸, 내가 보여주는 것. 차분함, 친절함, 책임감, 영적임, 이성적임. B칸, 내가 숨기는 것. 분노, 원망, 욕망, 게으름, 불안정, 인정욕구. 그리고 핵심 한 단계. 숨기는 항목 옆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에너지가 내게 해주려는 좋은 일은 뭘까? 분노는 내 경계를 지키려는 걸 수 있고, 욕망은 삶과 다시 연결되게 하려는 걸 수 있고, 야망은 성장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질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가리키는 방향표일 수도 있어요. 13째, 실천 넘버 4. 꿈작업,
신비주의 말고 단순하게. 융은 꿈을 진지하게 봤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심리적 진실로요. 아주 단순한 시작. 1. 침대 옆에 노트를 둔다. 2.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지 하나라도 적는다. 3. 이 꿈이 가진 감정은 뭐였지? 를 묻는다. 4. 이 감정을 나는 지금 삶에서 어디서 느끼지? 를 묻는다. 완벽한 해석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감정의 정직함을 보세요. 14째, 실천 넘버 5. 능동적 상상, 안전장치 포함. 능동적 상상은 내면의 한 부분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글쓰기, 그림, 안내된 성찰을 통해요. 가장 안전한 초보 버전 2분. 그 부분에 이름 붙이기. 분노하는 나, 비위 맞추는 나, 판사 같은 나, 외로운 나. 질문 하나.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뭐야? 첫 번째 정직한 답을 검열 없이 적기. 마지막은 이렇게. 고마워. 생각해 볼게. 중요. 심한 트라우마 증상, 해리 또는 내면 작업이 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그림자 작업은 나를 더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접지되게 해야 합니다. 15째, 안도감. 통합은 캥원처럼 나타난다. 그림자를 통합한다고 해서 완벽해지진 않아요. 대신 이런 사람이 됩니다. 덜 반응적이고 덜 연기하고 인정 중독에서 덜 벗어나고 더 정직하고 압박 속에서도 더 안정적인 사람. 성인이어야 한다는 강박도 줄고 내가 괴물일지 모른다는 공포도 줄어듭니다. 그냥 사람이 됩니다. 그게 평화의 시작이에요. 제3장 실생활 적용. 첫째, 일상 그림자 순간 프로토콜 60초. 감정에 납치당할 것 같을 때마다 써보세요. 1. 멈춘다. 2. 손 한쪽을 가슴이나 배에 둔다. 3. 내 안의 한 부분이 활성화됐어 라고 말한다. 4. 이건 지금의 일이야? 아니면 그때의 일이야? 라고 묻는다. 5. 한 가지 접지 행동을 선택한다. 숨쉬기, 걷기, 물 마시기, 문자 보내기, 미루기.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운전대를 잡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 누가 틀렸냐 대신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나를 묻기. 그림자 투사는 관계의 독입니다. 너는 항상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무언가를 느껴. 내가 속으로 만드는 이야기는 무언가이야. 내가 필요한 건 무언가이야. 이건 책임을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연기를 걷어내고 진실을 더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자 칭찬도 알아차려 보세요. 누군가를 과하게 존경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의 어떤 특성을 나는 내 안에서 인정하고 가져와야 하지? 셋째, 일과 야망. 번아웃 뒤의 그림자. 번아웃은 업무량만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림자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그림자 욕구, 평범해지는 게 두렵다는 그림자 공포, 쉬면 약해진다는 그림자 신념. 쉬는데 죄책감이 든다면 그 죄책감은 그림자 선생님이에요. 내가 어떤 숨은 규칙 아래 살고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넷째, 영성. 선함 뒤에 숨은 그림자. 융의 가장 깊은 경고 중 하나는 이거예요. 겉으로는 영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무의식적일 수 있다는 것. 부드러운 테스트 하나. 영성이 나를 더 겸손하고 더 자비롭고 더 정직하게 만든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영성이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더 판단하게 만들고 부정적 감정에 알레르기처럼 반응하게 만든다면 조심하세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광택난 페르소나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균형 잡힌 목표. 자아를 죽여라가 아니라 집착을 느슨하게. 사람들이 자아를 악단처럼 말하죠. 하지만 자아는 필요합니다. 결정하고 경계를 세우고 청구서를 내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려면요. 문제는 자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아가 내가 전부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만난다고 정체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도움을 받아야 할 때 현실적인 경계. 그림자 작업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1. 가라앉지 않는 공황. 2. 침투적 기억. 3. 해리. 4. 자해 생각. 5. 중독성 폭주. 6. 조절이 안 되는 폭력 충동. 그건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전문가, 치료사,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하라는 신호예요. 융이라면 당신에게 악으로 버텨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무의식을 존중하라고 했을 거예요. 제4장 클로징. 조용한 결말. 그림자는 당신을 사랑받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그냥 아직 의식 속으로 충분히 환영받지 못한 내 일부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부분을 만날 때 드라마로도 아니고 자기 혐오로도 아니고 그냥 차분한 정직함으로 만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감정은 비상사태가 아니라 정보가 되고, 관계는 더 깔끔해지고, 선함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가 되고, 평온은 더 단단해집니다. 부정 위에 세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평소 숨기던 감정 하나를 이름 붙이기, 평소 피하던 진실 하나를 말하기, 그리고 이런 수만 번. 나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 나를 마주할 수 있다. 그게 융이 말한 내 안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것.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